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새벽 2시 37분입니다. 월요일날 아침 영상이었죠. 제가 이번 주는 좀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날 밤에 생방송에서 조금 정정을 했습니다.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고, 9,500만원 좀 살짝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알트코인들 몇 개를 툭툭툭툭 찍어 드렸었어요. 아마 아침 방송만 보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침 방송도 뒤늦게 보신 분들은 이게 뭔 개소리냐 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시청하셨을 때 그 시간 좀 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많이 챙겨 보시기 힘드실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이 차트라는 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측은 홀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오른다 오른다 이렇게 하다가 오르면 와 쌤 대박, 이렇게 영업하는 건 되게 쉬워요. 사실은 10개 중에 한 2개 올라가면 거기만 또 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런 자극적인 요소에 빠지지 마시고요. 또 좀 가셔서 만약에 뭐 생방송이 올라오게 되면 마지막에 한 5분 10분 정도 이제 요약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 체크 보시고, 이런 녹화 방송들도 다 참겨보시기 힘드시면 마지막에 끝날 때쯤 5분 10분 정도는 좀 빨리빨리 좀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좀 대응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올랐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막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또 자리는 오게 되어 있고, 중장기뷰는 저는 하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이라고 말하기 또 그런데, 일단 순환매라고 표현을 할게요. 알트코인들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조금은 더 높게 비중을 뽑고 있고, 왜냐하면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분석이 되고, 가치가 분석이 되고, 뭐 이런 흐름들이 분석이 되면 코인들도 사실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 농사 지어볼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단타도 쳐볼 만한 상황이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너무 비싼 가격. 왜냐면 경기를 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경기들이 이제 움직이고, 거기에서 몰려있던 돈들이 코인 시장에서 한번 빵빵빵 터지는 그런 시장을 기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 투자 방향을 여러분들 그 포지션에 맞게 선택하셔서 딱 밀어붙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 단톡방 뉴스를 좀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뉴스는 저희 단톡방 걸 활용하도록 할게요. 많이 고생해서 알려주시는데 이걸 그냥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죠? 저희 단톡방은 이제 2025-5000, 사실 5만 달러에 대한 임금이 5만 달러 때는 와버렸기 때문에 2025년에는 5만 달러는 벌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시장 주도주 엔비디아가 또 크게 반등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구리 ETF가 또 많이 왔죠. 구리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꽤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을 거다. 실료 업적 희대 실적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메일욕 같은 것들 많이 올랐었죠. 그죠. 지금은 살짝 조정 중에 빠져 있겠지만 화장품 가격도 올랐죠. 그래서 소비주들이 좀 많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왔었던 것 같아요. 좀 글씨가 좀 깨지네.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이제 사망이 확정이 났죠. 그죠? 비행 헬기를 타고 순찰하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랑 또 좀 안 좋은 관계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또 잘 불안감에 또 금값 구리값 또 급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무역 보복 예고한 중국 대공수단 한계 보이는데 그치나, 글쎄요. 쳐보면 이렇게 제가 중국 편은 아닌데 좀 가증스럽다는 생각은 사실 좀 많이 들어요. 중국 애들이 기술을 훔쳐와서 뭐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고 정부에서 정부 돈을 밀어붙인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에 위배가 된다. 사실 다 그래 왔잖아요. 우리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채권이 될 때도 전쟁에 있던 패전국 일본과 독일의 기술을 뺏어와서 제전국이 되었고,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 기술을 발전할 때도 뺏겨왔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일본에 있는 좋은 그 당시 좋았던 제품들 막 분해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만들었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저렴한 싼 노동력으로 이렇게 막 생산을 만들고 이제 기술력을 막 기술국가를 막 발전시키면서, 방법은 좀 잘못됐지만
그래서 막 기술도 막 올리고 아직도 국민의식 수준 못 따라서 막 좀 문제도 좀 있고 이렇긴 하지만 올라오고 막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서야 막 관세를 막 때리면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또 선진국 입장에서는 견제를 안 할 수는 또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참 무역 전쟁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공산주의만 아니었다면 그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또 로망에 있는 그런 무협지 속에 무협지가 아니고 막구다 그런 속에 이제 잠깐 어쩌면 명나라라고 할까? 우리가 이제 대국으로 모셨던 나라죠. 그런 정도의 도의가 있는 나라였다면 어쩌면 중국 편을 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참 야갔어 얘네들도 우리 동북공정 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 한국도 좀 야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모로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 그렇네요. 엔비디아 목표가 조주에 상향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추 활용 길터 준다 규제 완화 절차 돌입. 네.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사실 마약도 어느 정도 정상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굉장히 오픈적이죠. 그죠? 근데 이런 대마초 정도? 뭐는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 풀어준다가 아니라 통제를 하면서 세금을 걷겠다는 거거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금연 해보신 분은 아십니까? 금연 해보시다 보면 저는 금연을 했잖아요. 성공한 사례잖아요. 4년 정도는 안 피고 있으니까. 정말 힘들 때 담배를 한 대 피는 게 낫습니다. 깡 끊어버리면 나 안 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루에 한 대만 필게 또는 하루에 세 대만 필게 처음에 끊을 때 그러다가 이제 니코틴 중독 수치를 좀 낮추셔야 돼요. 의존도를 좀 낮추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얘기 좀 이상한 쪽으로 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활용할 수 있다면 얘네들이 그 마약에 대한 의존도 좀 있으면 정부에서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약 범죄 가장 적게 나오는 나라라고 하잖아. 그래서 좀 있으면 줄 거니까. 그래서 마약을 비싸게 사지도 않고 좀 있으면 줄 거니까 좀 버티자 기다리자. 그래서 아껴서 막 조금씩 하고 막 그렇단 말이야. 좀 이게 아이러니하죠. 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2032년 한국 미사일 세계 1등 영국 전문 나왔다. 한국은 참 포방부죠. 미사일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그런 얘기 부분이고 리튬 강산도 저쪽은 나오고 있습니다. 니켈 이런 이야기들 나와 있네요. 체중 감량제 처방 가능. 살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이 정도 보고 우리가 뉴스를 좀 보면 좋을 것,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이제 또 반등을 또 했네요. 반등을 좀 해버렸네. 경기가 좀 안 좋아졌나 미국이? 그렇죠. 근데 미국도 나스닥도 지금 급등 이제 신고점을 갱신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상은 쇼각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마음에 드는 쇼각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글쎄요. 어쨌든 다음 봉우리 좀 기다려볼까? 왜냐면 어쩌면 우리가 또 금리 인하 타이밍에 또 순간적으로 또 수치를 또 주고 초기에는 탁 주고 빠질 수도 있어서 좀 뭐 어쨌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역시나 고가를 또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엔비디아는 좀 더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 다음 봉우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이제 조정장으로 좀 규모 있는 조정장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 타점이 아직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조정파가 이제는 그 다음에 대한 조정파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조정파가 좀 단단하고 길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좀 늘어지는 길게 가는 조정파 나왔다면 이 조정파가 또 순간적으로 상승에 대한 조정파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조정파는 추가적인 조정파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 뭐 이래서 여기서 또 계속 행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긴 한데 글쎄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다. 은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은 사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은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께 추천을 많이 드려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은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네요. 이런 거 사면 속 편하다는 거잖아. 봐봐. 그러니까 뭐가 오르고 안 오르고의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돈 투자할 수 있는 그 돈이 내가 어떻게 투자할 거냐.
내가 막 매매를 하면서 코인을 보면서 뭐 심초사 괴롭고 힘들고 좀 더 빠지면 어쩌지 이렇게 그런 마음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말씀드렸고 여기도 말씀드렸고 계속 은은 계속 사모으셔도 좋다. 결국은 뭐 대박이 났네요. 그렇죠? 50%. 그러니까 50% 애게게게게 난 코인을 뭐 200% 벌었는데 뭐 저도 이번에 100% 넘게 벌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렇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편한 만큼 상승률은 다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아쉽다. 아쉽다 되겠다. 그죠? 뭐 놓치신 분들에게는 아쉬운 거고 잡으신 분들께는 축하드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랬죠. 이거는 또는 자손 대대로 물려줘도 좋다. 여러분들 아들이나 따님이 나중에 커서 20살이 됐을 때 킬로그램으로 된 은괴를 탁탁 주는 겁니다. 금은 감당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은괴를 탁탁 주면 참 멋있겠죠. 그렇죠? 금은 너무 비싸니. 그리고 은에 비해서 은은 30일 이제 온스당 31이라면 31달러라면 온스인가 한돈 온스 맞죠? 네. 그 2000이니까 엄청 거의 100배 가깝 90 80배 90배 그렇죠? 38이 14 38이 14 맞나? 50 맞죠? 80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니까 은계를 탁 주는 거지. 은계 한 개 1000만 원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용돈으로 좀 멋있잖아. 이제 너무 비싸져 버려서 좀 아쉽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추천 목록에서는 뺄게요. 이제 가는 놈들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지루하더라도 행복하고 다지고 이런 애들 추천을 하지 가버린 종목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도 알아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넷마블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자 그리고 어제 지난번에 추천드렸죠. 생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추천 종목 중 하나 넥슨이라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넥슨이 순간적으로 슈팅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고 조정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 못 봤으면 팔았을 텐데 못 팔았거든요. 아까워라. 제 평당이 지금 딱 이 정도 되는데 지금 16,000원까지 갔으니까 그 10% 넘게 올랐던 거거든요. 무조건 팔아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버리면 팔고 나서 다시 사든지. 네. 아쉽네요. 그래서 단타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서 팔고 다시 사는 게 맞는 것이고, 장토의 관점에서는 뭐 이런 자리를 쭉쭉 몰아가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무래도 여기 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죠. 그죠? 바로 가는 그림보다는 좀 걸리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또 많이 올랐어요. 그죠? 저희들이 여기서 잡았어요. 저희서 여기서 잡아드리고, 제가 여기서 요 조정이 나올 때 별로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와버렸어. 이건 놓친 거게 되겠지. 그쵸? 그런데 또 이런 말은 또 불편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네. 저희들이 공업방에서 알트코인 시장을 다시 냈어요. 비트코인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다시 잡기보다는 다른 알트코인을 잡아서 한번 수익을 따라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좀 따라 붙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골랐던 종목이 에이다였습니다. 뭐 다른 종목도 많지 괜찮아요. 에이다를 골랐었어요. 그쵸? 에이다를 보시면 어디 갔냐? 에이다를 이제 4시 그죠? 20일 4시에 정차 시작 가능하시고 놀림목을 좀 잡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요때입니다. 요때 보이시나요? 요때 640원 정도 된다. 645원, 6원 정도 된다. 그죠? 그 상태에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제 690원이죠. 그러면 한 7, 8% 지금 올랐다고 봐야 되겠다. 그쵸? 그쵸? 괜찮지. 먹을만 했다. 그죠? 뭐 엄청 많이 먹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먹을만한 흐름이었었던 것 같고, 여기였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움직였다가 요 자리에서 레이더를 좀 장착을 받고 얘다 이제 다 팔고 다시 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팔고 다시 합시다. 제로엑스 시장 냈다 바로 취소시켜 버렸고요. 네, 바로 불과 몇 분 사이에 바로 취소시켜 버렸고 다시 합시다. 겠습니다. 그렇죠. 10시 20분 10시 20분이면 언제쯤 되나요? 10시 20분이면 요때쯤 되나요? 10시니까 요때 딱 요 꼭다리 요거네요. 그죠?
다시 합시다. 다시 하자는 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또 쉬었다가 다른 거 찾아보자.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이 사실 좀 어리석다라는 말씀 좀 드리잖아요. 그죠? 일단은 요 추세가 일단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 추세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요 추세도 아직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이라고 말을 하긴 조금 그래요. 그래서 뭐, 한 번 더 봉우리가 만들어서 74,000까지도 아직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부분이고, 그렇다고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매수하기 조금 부담스럽고요. 일단은 지금은 알트코인들은 아직까지도 좀 펌핑이 좀 죄송합니다. 알트코인들 한 번씩 이제 단타에 대한 그런 관점들 유지가 될 만한 것도 좀 보이긴 하는데 비트코인 사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 어차피 빠진다는 거 널레발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더라도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게 확률 95%라고 저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빠진다.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늦게 빠질 수도 있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뷰랑 긍정적으로 보는 뷰는 이런 부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25년 초 정도까지는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요게 이제 중순까지도 좀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그 가능성 염두는 하고 있어요. 내년 4월 정도까지. 그게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들 때문에 그래요. 알트코인들이 지금 바닥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애들이 좀 많고 도전해볼 만한 애들이 덜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공부방 수업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이고 못 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그러면 결과에서 그걸 오르냐 떨어지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겠지. 뭐 그런 사람들은 저는 필요 없으니까 구독 취소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 한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 투자하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쵸? 네. 자,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라는 녀석은 이 주가의 변동의 95%의 신뢰 구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캔들들이 움직였을 때 95%의 확률로 이 안에서 존재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물론 제가 비싸다 고평가되었다는 말씀 많이 드렸었지만 실제로 더 올랐어요. 그렇죠. 고평가되었지만 좀 더 오를 것 같다. 저금도 마찬가지. 고평가되었지만 조금 더 오를 것 같기는 해. 그런 뷰에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얘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좋았다가 얘도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조정을 줬다가 다시 쌍봉을 만들고 뒤지겠지. 그거예요 뷰가 지금. 이 뒤에 있는 하락은 말도 못하는 하락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2,500만 안 올 것 같죠? 저는 올 가능성도 꽤 높다. 그러니까 10% 넘어가요 여기 올 확률. 10%도 굉장히 큰 확률이거든요. 여기 올 확률은 한 80% 이상 돼 보이고. 왜? 이 안에서 존재할 확률이 95%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서. 그러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만약에 살아나려면 한동안 여기서 한 4, 5년 정도 여기서 계속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뭐 엄밀히 따지자면 요한 조금 더 낮춰도 되겠다. 그죠? 한 5만 달러 전후로 해가지고 뭐 저는 환율도 나중에 뭐 한 1,300원에서 한 200원대에서 안정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뭐 이 정도 7천만 원 전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서 이 박스권에서 계속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그죠? 뭐 갔다가 좀 빠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막 해서 막 이렇게 움직여줘야 다시 상승한다고 보거든요. 2030년 이후로 쫙.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목표치가 4억 정도. 그때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시기에 지금 돌입했고 비트코인 채굴이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목표치가 이제 뭐 1력에 4억 정도까지 하나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 왔을 때 또 사기적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올 확률은 굉장히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아무것도 못 안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이 매일매일 시황을 봐야 되고, 저는 매일 뭐 이런 시황을 내면서 먹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생계형 이제 유튜버 트레이더로서 저는 이거 벌어서 여러분들 매매해서 본 걸 저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업이 중요하다는 거야.
뭐 유튜버들 막 선동해가지고 진짜 막 걔네들 레퍼럴로 안정적인 수익을 뽑아내거든요. 안정적인 수익 없지 돈 번 사람 없어요. 아니면 지출이 없거나 그렇게 돼야 돼요. 선순환이 안 돼. 소비가 자꾸 돼야 되니까.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멤버십 1,900원 아마 제가 6월부터는 좀 인상을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인상을 안 하고는 버티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900원 정도로 인상을 할 생각이에요. 탈락하려나? 아니에요. 아니, 위에 탄등급을 더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하든지, 더 좋은 컨텐츠로. 아무튼, 그래서, 뭐라고 하나. 이 시장이, 이 월봉이 있잖아요. 이 월봉이라는 건 30일이잖아요. 30일인데, 이게 31이라는 것과 그 다음 4시간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31 곱하기 46이 368, 180개의 캔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그것 됐다고 손만 빨고 있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단타 관점과 장투 관점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진짜 배트의 관점을 다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약간 혼란이 오시는 것 같은데 오래 봐오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죠. 하지만 새로 오신 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관점을 선택해 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9,500만원 정도 제가 조금 낮추긴 했었었는데 오늘 무효가 됐어요. 9,000만원 완전히 무효가 돼버렸고 일단 또 타점이 9,500만원 정도 사이에서 작은 타점이 하나 더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이제 반등을 보고 또 이탈되는 각도를 또 체크하셔야 되겠죠. 요것처럼 그래서 5,500만 정도에서 또 우리 먹고 짤 수 있는 차트가 있고 그리고 단타는 철저하게 단타로 보세요. 단타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NFT란다 뭐냐 ETF 이슈로 지금 많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럴 수 있지. 볼린저비는 중심선이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또 중심선의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는 게 또 어색한 일은 아니거든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한 460만 70만 원이 크게 탈되지 않는 선에서 좀 한 옆으로 한 몇 주 이상 쭉쭉 진행된다면 또 좋은 흐름이 바뀔 수 있겠지. 지금도 단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정도 타점에서 노려보시면 될 것이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께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어제 썼나요? 또 종목을 또 어떤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그 괜찮은 녀석들 그리고 비싸게 있는 몇 개들 이런 애들도 괜찮아요. 이제는 노려볼 수 있는 거. 자 이오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왜냐하면 차트를 얘기를 좀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주봉 정도의 사이클에서 우리가 일목균형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이오스가 이게 뭐냐면 일목균형표 이게 있잖아요. 얘는 이제 하락을 끝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이오스 이제 하락이 끝났습니다. 하락이 끝났어요. 라고 뭐 봐도 돼요. 여기도 뭐시 이렇게 넘어가서 확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1200원 뭐 좀 아쉬운 가격이긴 합니다만 저는 아래를 좀 기다리고 있긴 했었는데 안 왔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한 번 정도의 이탈이 나온다고 했었어도 하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 이 그림이 이 모습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보다는 좀 제가 25년 스타트라고 옛날 농담삼아 불렀지만 정말로 25년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물리는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이 가버린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샌드박스도 이제는 좀 힘날 수 있고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일목균형표를 다 돌리면서 지금 시장들이 주봉상으로 많이 보는데 이 일목균형표는 여기를 이제 내가 하락장이 아니라 나 이제 옆으로 갈 거고 이제 하락장 끝났어. 나 이제 위로 가면 대상승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요 패턴들이 좀 만들어지는 주기적으로 봤었을 때 요 정도 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을부터 해서 예를 25년 한 봄 정도까지는 대상승작을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거든.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지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대놓고 못하는 게 제 생방송 때 굉장히 높게 발언을 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맨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또 좀 답답한가 봐.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지금 지으세요. 네. 근데 책임 못 져요. 확률 꽤 높아요. 그런데 박살 날 수도 있어요. 코인은 뭐 아니면 빵이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0의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매동사를 찍으세요. 어쩌면 뭐 5배, 많게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거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사라져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적에는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하는 거랑 무조건 갈 거야! 라고 하는 건 다른 거단 말이에요. 근데 한상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진짜 선동하는 인간들을 간다, 100배 갈 정도 추천해준다. 뭐, 이게 뭐, 있어, 뭐, 전망이 밝은 이유, 예를 들어서, 뭐, 플로우가 전망이 밝은 이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선동한단 말이에요. 맞으면 와 하고 몰려가가지고 이제 또 돈 투자해달라고 맡겼다가 이제 개털되면서 사기당했다고 몰랐어요 믿었어요 이를 떤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죠? 플로우도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알트코인 시장들이 이제 농사죠. 우리가 1차 농사, 2차 농사를 지었어요. 지어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3차 농사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데 어쩌면 그 농사를 조금 배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조금 당겨질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타적인 측면도 괜찮고요. 지금 주식을 팔고 지금 넘어올까도 지금 진지하게 고민 중이거든요. 제가 매력적이에요. 근데 비트가 너무 비싸서 지금 고민하고 있지. 이럴 때는 뭘 봐야 된다? BTC 차트를 또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작년에 가져오셨다. 뭐 제 덕에 또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요. 수익을 좀 가져오셨던 분들은 농사 좀 과감하게 지어 보십시오. 지어 보셔도 좋고 그냥 뭐 아직까지 뭐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단타는 짧게 보는 건 상승장일 때 들어가는 게 맞거든. 짧게 보는 빨리 결과가 보는 건 좀 높아가 오히려 비트나 리더를 노려보는 게 더 좋고 좀 그래도 좀 버티면서 접근하기에는 지금 같은 시장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원래는 침체가 오면서 다가와야 되는 부분인데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올려주셨는데 단톡방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요거죠. 긴축이라더니 하반기부터 모든 게 거꾸로 뒤집힐 겁니다. 그러니까 긴축이 아닌 거야. 제가 말하는 이 미국 놈들은 그러니까 긴축 정책을 인플레이션을 핑계로 내면서 중국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투자된 돈을 다 뺏어 오려고 한 거거든요. 일제히 좀 때려왔다고 생각드니까 다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노릴 필요가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좀 과감해져도 좋다. 이렇게 요약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인생 걸지 마세요. 우리가 승부를 보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높아지면 또 처번을 넣는다,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 뭐 제가 개떡같이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찰떡같이 들어주시니까요. 그렇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